제가 유선통신이나 무선통신에서 특히 그 어떤 반도체의 어떤 신호 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동통신 장비, 뭐 인터넷 장비, 모든 위성통신 장비, 모든 통신 장비는 다 돼요. 문통신 장비도 그렇고.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가지고 1년번 암호 설정을 해가지고 작은 조각 단위에 나눠서 디램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좀 4개 들어갈 거를 20개로 만들어 대중소로 면적에 제한이 있으니까 만들어서 동시에 띄운다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그러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적인 분할하고 틀린 건 직접 통신선을 만든다는 것이죠. 대중소로 해서. 그것도 최대한 일꾼의 숫자를 늘려요. 그래서 작은 일감이 있는데 그것을 100명에게 나누면 금방 속도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발열도 이렇게 쉽게 해결됩니다. 나중에 다시 재조립한 연산도 이렇게 하거든요. 슈퍼컴퓨터인데 100대 회사 내 컴퓨터가 100대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각각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각각 연산을 이렇게 1년번 암호 설정을 해 조립해 갖고 일감 맡겨 다시 조립만 한다는 거죠. HDD나 SSD 저장할 때도 각각 다른 곳에 저장을 하고 HDD나 SSD도 하드웨어적인 분할,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은 개념이 똑같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통신선은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통신칩도 이와 같은 개념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유선 신호가 이제 통신선이 이렇게 5개가 있다고 합시다. 실제는 뭐 더 많겠죠. 그러면 하나로 보통 이렇게 하나의 정보는 하나의 동영상 파일은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5개로 10개로 쪼개서 각각 다른 곳에 일감을 맡기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럼 무선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선도 하나의 전파에다가 보통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동통신도 다 하는데 이걸 10개의 전파로 나눠가지고 조각 단위로 해서 다시 조립을 한다고 하면 속도 차이가 엄청 빠르게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SK 같은 데서도 플래닛 제가 좀 봤는데 쓰지 마세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각각 동시에 송수시하거나 몇 개를 송수시하거나 같은 번호는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서 송수시합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에도 이렇게 전파를 20개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이 20개 들어가고 뭐 모뎀이나 라우터 뭐 이런 와이파이 이런 장치에도 20개씩 40개씩 들어가죠.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40개 들어가고 스마트폰에서 SK 것도 사용하고 KT 것도 사용하고 다른 전파를 바꿔가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워키토키 장치를 자체 여러 전파를 발생을 시켜서 다른 것과 각각 상호 통신하는 기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공짜 전화도 쓰고 워키토키처럼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앞뒤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블랙박스 역할을 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동시에 찍어서 또 카메라 앞자리 달려 있으니까 이 기술을 쓰시면 무선 충전, 유선 충전할 때도 우리는 충전하는 데가 2군데, 3군데, 4군데 배터리 다 달려 있다고 각각 플러그 꽂으시면 되게 빠르게 충전이 되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전하는 데가 무선 충전인데 한 군데 전파가 아니라 10개 전파를 받을 게 적에게 들키지도 않고 한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속도도 빠르고 그러면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이렇게 충전하거나 서로 같은 방향의 전파로 호출 반응을 들리게 해서 충전합니다. 안테나도 뭐 스카이라이프 안테나라 그러면 이렇게 위성통신 안테나 하면 10개짜리가 있어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이즈가 틀리게 통신칩으로 얘기를 하자면 통신칩도 이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에서 각각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시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송수시하거나 내부안에서 동영상 한 개의 판이다 그러면 여러 개를 쪼개서 다른 통신칩에게 넘겨주는 설계도 가능하다. 이 통신칩도 하드웨어적인 분할,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이라는 원리를 따른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이것도 건전지 이게 건전지면 일반 배터리는 이게 음극양극이 하나의 꼭지가 근데 여러 개로 만들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틀린 것도 만들어 놓을수 있고 방전 때문에 커버를 좀 씌워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현재 이 건전지는 여기는 없는데 꼭지도 여기다 더 큰 걸 만들면 전기의 방향이 바뀌어요. 전류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제가 정방향, 역방향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꼭지를 여기 2개 똑같은 놈이 여기 2개 있다 그러면 여기 언오프식으로 이쪽을 2개 연결하고 이쪽 1개만 연결하면 전기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정방향, 역방향이 이루어지고 반대로 여기는 1개, 여기는 2개 하면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는 1개 연결하고 전선 1개 연결한다 그러면 이쪽은 오프시고 이쪽은 온시키면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정방향, 역방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건전지나 모든 배터리에는 제가 이렇게 전기 테이프 방식이라도 절연 테이프 방식을 하면 방전이 안 된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인데요. 실리콘 웨이퍼 같은 데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수백 개 묶여놔도 열이 전염이 안 된다 그랬죠. 전기선 피복 때문인데요. 그럼 이거를 실리콘 웨이퍼 만들 때부터 기존의 거에 틀리게 이제 전기선 피복처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럼 낸드 플래시 HBM 적정할 때도 엄청 싸게 만들 수 있다. 현재 유리 기판 반도체, 플라스틱 기판 이런 데도 이런 식으로 절연 테이프식으로라도 어떤 식으로 해주면은 적청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마더보드라든지 보일러 기판이라든지 모든 기판 종류 이런 문제에 또 밑에다가 이렇게 절연내줘 가지고 빛에 졸리고 흘러서 보통 잡음이 일어나거든요. 내장 사운드도.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절연 구조를 갖는 기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컴퓨터 케이스도 절연을 만들어 줍니다. 내부 안에 뭐 재료가 다양하겠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다음 PM 반도체 이렇게 태양광에도 들어가고요. 또 이게 PM 반도체가 여러 군데 광막 트랜지스터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뭐 반도체에 들어가는데 전극이 보통 2개예요. 전극을 여러 개로만 뒷자리 중에서 여러 개로 만들면 속도가 빠르다는 신호 처리가 속도가 빠르다는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2m 베이스 콜렉터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두께가 다 똑같아요, 각각. 그럼 2m 내에도 이렇게 두께가 틀린 두꺼운 부분을 만들어준 고속도로처럼 작용한다는 게 베이스 콜렉터도 마찬가지고 태양광이 금속 인쇄 길을 만드시잖아요. 전기의 통로를. 그러면 그것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하면 고속도로가 만들어집니다. 다결정과 단결정 이 차이에서 다결정이든 단결정이든 전기가 워낙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금속을 약간 두터운 놈들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주면은 여기가 배터리가 되어서 전기가 모여서 다른 데로 전기가 소실되지 않고 모을 수 있는 기술이 되는데요. 일부러 두터운 놈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 전기가 이쪽으로 모여서 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재 다결정이든 단결정이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불이선 안에 이건 반도체 회로인데요.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지면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이 돼요. 그래서 이걸 4조각 반도체 같은 데는 4조각, 8조각, 12조각 나눠가지고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법서를 따라 저장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수천만 개, 수십 조개, 수백 조개 하면 가로 세로 높잡이 시방 저장 장치가 됩니다.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두께를 틀리게 놈들, 크기를 틀린 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언오프 하시면 트랜지스터, 아까 이건 카펫이다가 됩니다. 이 안에 이제 이거 제가 이렇게 플로팅 게이트처럼 코팅 구조를 가져서 이 반도체 회로에도 아까 전기선 표복처럼 전기가 작게 드램 같은 데도 끊임없이 공급해야 돼요. 금방 전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코팅을 유리 석영 코팅, 예사랑 유리막과 건축용 실리콘 곰팡이 방지제에서 코팅을 해주고 의류방수제 뭐 다양한 코팅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기가 코팅을 주면 다른 이렇게 전기가 사라지지 않아서 끊임없이 리프레시에서 생기는 전력 낭비라든지 속도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다. 디램 기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텅스텐 구리합금에서 텅스텐을 텅스텐도 그렇고 구리도 유리석영 코팅 제사를 유리망 코팅이 넣어서 제작 구리 뭐 철사 철근 철망 이런 데도 다 되는데요. 뭐 고무 플라스틱에도 합성섬유 소매라든지 이런 데도 다 됩니다. 그래서 뭐 그 페인트라든지 인쇄 잉크 그다음에 염색제 엔진오일 윤활제 엔진 세척제 그다음에 불수원차 이런데 그다음에 그 뭐 방청제 그다음에 브레이크 유압이란 유압액 그다음에 오일 스테인 이런 데도 다 들어가요. 하시면 저기서 자동차 이제 도장할 때도 이렇게 들어가서 하죠. 페인트 염색제도 금속에서 당한 펄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인쇄 잉크 같은 데도 자동차 도장할 때도 펄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금속에서 당한 이런 데도 구리 같은 데도 상대적으로 유리석영 코팅 예사를 유리만큼 넣어주면 부식이 덜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구리 같은 데도 알루미늄 코팅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배터리 양극 음극이 들어가죠. 양극 이제 알루미늄 들어가는데 전기 전도체 때문에 이게 발열이 이제 정체가 생긴다는 거죠. 전기 정체 생기면 발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양극재를 구리로 바꾸고 대신 이렇게 부식 때문에 위에 알루미늄 코팅을 좀 해주는 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제 기존의 반도체에 있어서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음극 양극에 있어서 이게 구리로 들어간 부분, 알루미늄 들어간 부분, 유리석영 같은 예사라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이것은 뭐 원통형이든 각형이든 뭐 그다음에 파우치형이든 다 똑같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원통형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파우치형 LG 같은 데도 생산하는데 파우치 격벽 처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적층을 해가지고 각각 격벽 처리를 하면 이제 6개다라고 합시다. 각 격과 발라가지고 하나짜리 들어갈 거를 6개 들어가가지고 각각 언오프식으로 건전지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죠. 배터리가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6개 전선을 다 연결해가지고 충전도 빠르고 발열로 인해서 옆으로 전염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한 개는 오프 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우치형을 각형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고요. 파우치형을 각형, 혼재되는 상태, 그런 형태의 배터리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파우치형에다가 원통형을 같이 넣거나 각형 스타일을 젤리롤을 같이 넣어서 제조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원통형도 젤리롤을 만드는데 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5개로 6개로 분할해서 격벽 처리하고 동일하게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병렬 처리, 직렬과 병렬이 같이 공존하는 반도체하고 배터리 기술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CPU나 GPU, DRAM 만들 때도 직렬은 직렬대로 처리하고 병렬은 병렬대로 해서 처리하면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되면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직렬할 때는 직렬하고 병렬할 때 병렬하고 동시에 처리할 때는 정체. 이 개념을 엔비디아든 어디든 쓰시면 지금의 GPU하고도 상대가 안 되게 속도가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저한테 돈을 다 내셔야 되는데요. 직렬과 병전을 공존하게 처리하는 인터넷 장비, 그 다음에 이동통신 장비, 라우터, 이렇게 모뎀, 데스크탑, 모든 기판에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뱅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스마트폰에도 그렇고 TV에도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면 신호소리 속도가 엄청 빨라. 현재 디스플레이 장치도 그렇다. 카메라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직렬과 배터리에서도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장점이 있다래. 현재 배터리도 다 이제 좀 더 고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시면 배터리 만들 때부터 활물질을 대중소로 들어가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리석형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보다 발열에 능합니다. 이렇게 케이스에도 그러는데 이 케이스에도 이렇게 이런 원통형이다, 또 각형이다, 파우치형이다, 또 홈을 좀 파주잖아요. 그럼 방열판이 되어서 발열이 좋은데요. 이것은 컴퓨터 방열에 있어서도 좋고. 보통 이제 원래는 이제 이런데 화목난로 같은데 화목난로 아니라 히터기 같은데 홈을 파주면 열을 반사하는 조명 같은 데는 조명을 이렇게 빛을 반사하고요. 이렇게 데이터 센터나 이런 냉장고, 에어컨 같은 데는 냉기를 반사하겠죠. 그래서 오목헌홈을 파주면 이렇게 된다. 뭐 화목난로 같은 데도 돼요. 그래서 화목난로 같은 데도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넣어주거나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도 건축용 판넬에서 볼록볼록한 것처럼 이렇게 냉기나 열기를 반사복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어컨 틀어놓고 하면 냉기가 이게 축적이 돼요. 에어컨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거 금속으로. 삼성에서 이 개념을 쓰시던데 화목난로, 태양열 조리기, 존스홉킨스 네이처 연구에서 이거를 자기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제 기술인데요. 제가 말을 할 수 없어서 이상한 말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말을 할 수 없어 그렇지. 삼성도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이 제가 다 갖고 가신데 가상적으로 전 세계 진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상적으로 전 세계가 다 들었다면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다 들었는데 어떤 누구라도 이렇게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위반해서 뭐 이렇게 한두 개도 아니고 제 기술이 어떤 데가 협의를 한 것도 없는데 제 기술이 딱 10개, 20개 막 이렇게 막 가 있다. 그럼 그거 자체가 황당한 거 아니에요. 지적재산권을 위반하면 법을 위반하는 상태가 되고 제품을 반영하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것은 미국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네. 미국은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누가 특허 괴물이 샀다. 제 기술을 문제.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회사 파산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을 보시면 한쪽에서 삼성이라든지 어떤 데서도 제가 누구하고 같이 연구한 게 없거든요.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뭐 법무팀이 이렇게 하면 제가 기술 공개로 그럼 가드리겠다. 반도체 핵심 기술까지 저로서 의학기술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술을 제 기술에
비타민C 기껏 연구한 기술을 어떤 누구도 이렇게 멋대로 가져가셔서는 안 되겠다. 삼성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리판이다 알루미늄판이 상관이 없는데 한쪽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옮기는 제 기술을 쓰셨는데요. 그래서 반도체 회로에서도 저장 구조로 가진 얇은 쪽에 두꺼운 쪽으로 그 전기가 흘러요. 전기나 열 냉기가 이쪽 반대쪽으로는 반대쪽으로 가고요.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하면 이쪽으로 전기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다이오드가 되는데요. 얇은 놈, 두꺼운, 중간 두께 놈, 두꺼운 놈,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흘러요. 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금속 다이오드로 만들고 온오프하면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되고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카패시터가 쭉 배치해가지고 작은 놈들을 배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두텁게 하면 카패시터가 된다 그러죠. 이런 걸 배치하거나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금속판에다가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만들 펠티어 소자 이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얇은 놈에서 제가 이쪽은 얇고 이쪽으로 두터면 이쪽으로 전기나 연기가 흐르고 반대쪽으로는 반대쪽으로 된다고 정방향 옆방향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펠티어 소자에서 이게 쓰셨는데요. 펠티어 소자에서 PM 반도체인데 전극을 다양하게 여러 개로 만드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펠티어 소자에서도 전선에 이렇게 아까 전에 태양광 할 때 금속 인쇄를 하실 때 거기다가 약간 두터운 길을 만들어준 고속도로처럼 전자이동이 빨라진다는데 PM 반도체도 그렇게 하시면 저기 소리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다른 데가 차별해서 두꺼운 놈들을 이렇게 금속을 만들어주면은 거기야 이동 속도가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2m 뭐 베이스 콜록대에서도 같은 곳이라 같은 2m라도 두께를 틀리게 한 고속도로를 만들어줘서 또 빨라지고 태양광 전지에서도 금속 인쇄할 때 거기도 마찬가지다. 태양광 다결정이나 단결정 할 때도 이런 이게 이제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한 배터리가 된다고 금속 배터리, 금속 트랜지스터 개념을 말씀을 드렸네. 이게 얇아가지고 이게 전기가 흩어짐으로 여기다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금속 구리줄을 구워주거나 밴딩식으로라도 금속을 추가해서 두껍게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이런데도 이것도 하나의 부품인데 이것도 그렇게 하십니다. 금속이 얇기 때문에 거기는 전기가 잘 축적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보일러선, 스피커선 되게 얇죠. 그 정도의 전기밖에 안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선을 만들어준다. 이것에 두꺼운 선 이것도 보면 여기다가 두꺼운 이렇게 소켓에다 하셔도 되고 전구 자체에다 하셔도 되는데 두꺼운 놈 이렇게 전기선 이렇게 된 중간 전기선 구리선이요. 얇은 전기선을 그래서 언오프식으로 가면 강하게 전기를 줄 수도 있고 중간을 약하게 줄 수도 있어요. 이건 다른 데도 이 개념을 쓰시면 이게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약빛, 중간빛, 강한빛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발표한 기술인데 이거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명은 지금 다른 데도 제 거를 쓰시고 계신데 제 기술인데 제가 쓰고 있다고 말도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거를 이제 무단으로 한 데는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돈 주고 사야 될 기술을 어떤 데서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무전 쓰고 이렇게 제가 소송을 큰 대기업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술 공개로 갈 수밖에 누가 진짜의 기술의 주인인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공짜로 써라 그러면 어떤 누구든 이렇게 개방을 해버립니다. 저는 기술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공개해도 상관없어요. 네. 다른 것도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펠티어 소자에서 어떤 한쪽으로 연구 자석에다 구리 코일을 감옥된지 옆에 반응하고 나서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기 이동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쪽에 냉각시키는 이런 것을 더 추가로 할 수도 있어요. 또는 금속 조각을 거기다가 추가로 더 배치를 해 가지고 두톤 놈들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보통 모터 발전기에서도 제가 연구 자석을 위에 이렇게 두 개 보통 이렇게 두 개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 위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주면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면 이게 방향이 옮겨진다 그랬죠. 힘이 더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자석 같은 것도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이것도 이쪽으로 한 방향이 바뀌어요. 두꺼운 쪽으로 힘이 더 이제 많이 세니까 이쪽이 얇은 놈은 아무래도 힘이 좀 적죠. 금속도 이럴 수 있을까요? 금속에다 전기를 흘려준다면 이쪽에 더 많이 축적이 됩니다. 이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고자석 같은 것도 약간 만들 때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또 이렇게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연구자석을 이렇게 연구자석과 구리코일을 해서 수백 개, 수천 개 전기를 흘려보내면 전기가 업돼서 나오는 배터리가 된다 그랬는데요. 이런 식으로 안에 연구자석과 구리코일 들어간 게 10개가 들어가는데 전기 흘려보내는 좀 더 많은 전기가 이런 것도 있고, 필름식으로 해가지고 연구자석 구리 분말을 놔주면 전기를 흘려보내면 필름식으로도 연구자석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에 흑연 배터리가 음극재인데요. 흑연 것을 음극재 하나만으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이제 탄소봉이 들어가 있는데 건전지가, 그러면 탄소봉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의 대중소로 들어가요. 근데 자동차 양극, 음극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전도처럼만 사용하지 말고 탄소봉을 여러 개 넣어갖고 전기를 충전재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연판도 이렇게 대중소 두 개를 틀리게 들어가거나 이산화망간가루도 대중소 들어가고 꼭지를 여러 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나 아니면 뭐든 배터리 구조에서 배터리 종류에 상관없이 이것을 이렇게 전기 테이프 방식으로라도 저런 테이프 방식으로 놔주면 방전이 잘 안 된다. 봄여름 이렇게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온도 변화에 좀 더 강하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납축전지도 그렇고 자동차 배터리도 방열판처럼 여기로 원통형 배터리든 뭐든 이것을 좀 이렇게 동그랗게 홈을 좀 파주면 방열판처럼 작용해서 열을 잘 발산을 한다. 이렇게 해서 열이 축적되는 것을 파우치형, 각형, 원형, 통형 상관없이 이러하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선 피복, 그 다음에 통신선 피복, 강소밀선 피복에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고를 넣어서 이제 안팎에 코팅 구조를 주고, 구리가 됐든 뭐든 여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고를 넣어서 진주합니다. 하시면 저기서 만들 때부터 구리판이다, 동박이다 그러면 대중소, 알갱이를 넣어 나노 구조로 돼요. 금속 이제 구리다 그러면 그 구리를 위에다가 부어가지고 판도로 만들. 이걸 기반으로 전기선, 통신선 만들어서 통신선 만들 때 제가 전자잉크 때도 대중소 이렇게 형태로 들어가도록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기가 잘 전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선, 통신선을 이렇게 전자잉크 만들 때도 금속 가루를 대중소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금속판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MLCC 배터리 기술로 쓰는데요. 태양광 전지로도 쓸 수 있어요. 삼성이 만든 이것은 태양광 전지로도 쓸 수 있는데 제가 이것도 기술을 설명했는데 태양광을 하시는 거 아니죠. 전기를 딱 걸어주면 여기서 이게 또 금속 자체는 전기를 생산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술을 왜 하냐? 내 기술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면 전류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테슬라 전기유도처럼 이렇게 해서 전기 딱 걸려서 빛으로 바뀝니다. KIRS의 개념을 쓰시던데 KIR에 그래서 그 두터운 부분은 이쪽으로 이렇게 놔주면은 이렇게 알갱이죠. 금속 알갱이. 여기에 전기가 축적되어서 보다 많은 전기가 다결정이든 단결정이든 생기는데 그것도 YTN이에요.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정원 행정 노동부 경찰 문화관 보건복지부 보훈처 한국은행 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오산시 그다음에 성남시 경기도 이렇게 할 것 없이 지적재산권의 카이스트 여러 국가기관이 20몇 개 광고를 몇 년째 내고 계세요. 좀 주한미 대사관도 제 거는 이제 아시고 계시다는 광고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엔 그렇게 하세요? 하시지 않죠. 저는 외국인이면 5,000명인데요. 유튜버가 연동이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관련된 증거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고 스마트폰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부터 ITN의 제 기술이 무단으로 쏟아지고 KI 그다음 뭐 이렇게 그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 대기업에서도 그러고 그다음에 그 국가 어떤 정부 거기서 소개한 중소기업에서도 나오고 배터리 파워뱅크 기술에서도 제가 이렇게 파워뱅크 회사도 제게 쓰시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기술인데 무단으로 쓰시면 안 돼요. 배터리 5개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들어가 한 개만 연결할지 두 개를 연결,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연결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양을 여기 이제 전기 창고니까 보다 많은 창고에서 갖고 오면 전기가 많이 갖다 쓸 수 있어요. 현재 있는 자동차 배터리도 5개, 10개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몇 개로 하실지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격벽 처리하고 한 개 고장 나면 전기선소 끊고 나머지를 살리는 날. 그래서 보다 많은 전기 창고에서 갖고 오면 전기를 이렇게 강하게 강중력으로 이게 많이 몇 개를 연기하느냐에 따라 전기를 강중력으로 만들 수 있는데 자동차 속도 또는 선풍기 속도 이런 거를 스피커의 이런 것들도 강중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비행체 프로펠러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배터리 구조가 아니라 이제 전기가 110에 400씩 공급되는 전선 구조라면 전기선의 구리선이 똑같다. 그러면 한 개 연결할지, 두 개 연결할지, 세 개 연결할지, 다섯 개 연결할지 이거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것 따라 보다 많은 전기 흘리고 그럼 이것을 약한 전기서보다 강한 전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전기선의 굵기가 두꺼운 놈이 돼야 되겠죠. 자동차를 얘기하자면 8차선 지선으로부터 전기가 자동차 쏟아져 들어올 때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께가 똑같은 거라면 전기선의 구리선이 다른데 이렇게 다른 데는 한 개, 두 개지만 여기는 10개짜리가 들어가거나 3개, 4개짜리가 들어가서 전기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약한 점부터 그렇게 모터 직전에서는 일부러 전기선의 구리선을 갖다 두 톤 넣으면은 이게 배터리가 돼가지고 모터가 파워 있게 구동되는구나 이 기술이라는 거죠. 네. 또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 중류로 전기선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로 만들면 왔다 갔다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지 않다는 전제를 따라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터 직전에서 냈다가 이렇게 하면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되어 파워 있는 구동이 돼. 평상 기술에 다 ASR에 다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모터 같은데 발전기, 그다음에 그 전자석 또는 스피커 같은데도 이렇게 구리 감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구리선에다가 이렇게 도통 부분에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파워 있는 구동 여기 이제 전기가 축적돼서 파워가 세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속 조각들을 이렇게 이제 연구 자석이 위에 모터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다 배치하면 이쪽으로 파워 있게 한쪽 방향으로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이쪽으로 파워 있게 드러나 여기다가 추가로 여기 저 구리선 이렇게 놔주면 여기다 발열 문제만 없으면 파워 있는 구동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전자석에도 이렇게 금속 조각들을 안에 넣어주거나 연구 자석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전자석 같은데 또 이제 철심에서 서로 다른 전기 농도가 틀린 크게 발열만 일으키지 않다면 불순물을 다른 금속들을 섞어서 전자석의 위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다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연구자석과 그 금속을 이렇게 돼가지고 금속이 이제 샌드위치로 들어가고요. 연구자석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디로 갔지? 여기는 안에가 이제 이렇게 연구자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금속을 이렇게 배치하고 샌드위치로 하는 연구자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 금속 물에다가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고 하면 이게 제가 배터리가 된다 그랬죠. 보통 이제 그 발열 때문에 전기가 정체돼 가지고 수소선소가 좀 생겨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크기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 들어가면 아침에 금속판에도 대중소 들어가거나 전자잉크도 대중소 이렇게 해서 그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회로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포토 방식도 마찬가지고 전자잉크도 그렇고 회로를 만들 때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속 크기를 이렇게 발열이 생기지 않고 전도가 잘 됩니다. 이런 코너 기술 같은 데서도 일부러 두터운 놈을 좀 넣어주면 신호가 증폭되어서 감으로 소실되지 않아요. 이런 데서도 이거 이렇게 광섬유선, 전기선, 통신선으로도 이런 구리선 이건 반도체 회로인데 그래서 이게 정거장이 되고 여기 저기 축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멀리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 같은데 흐른다 그러면 이렇게 물 탱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간다 그러죠. 집안에 있는 물 호수다 그러면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거기가
물이 축적되어서 멀리 가는, 농사할 때도 쓰고 소방할 때도 쓰는데 이거는 약간 볼록하게 만들었다면 이게 이제 배터리가 되는 거, 일종의 물 배터리. 물이 축적이 되어서 파워 있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물살을 세게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물에다가 금속판을 갖다가 아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금속판, 대중소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배터리가 된다. 이것을 바닷물에 이런 것도 돼요. 바닷물에 넣어가지고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대중소 피복 없이 주파수 방식으로 걸어주면 전기분해법, 어떤 열분해법으로 수소산소가 추출이 되고 그다음에 전기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다가 불순물을 서로 섞어줘요. 그래서 자동차 연극제 기술에서 다른 전기돈도 때문에 전기돈도가 큰 이런 금속을 배치하면 스파크 발열 화재 원인이 된다고. 같은 금속으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크기를 틀리게 넣으셔야 된다 그랬죠. 슬러리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슬러리 이렇게 배터리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너무 전기 전도도가 큰 놈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스파크 발열 화재 원인이 되므로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하거나 크기를 좀 줄여서 알갱이를 대중소하거나 크기를 좀 균일하게 하고 싶으면 같은 크기로 해줘야 될 거예요. 다만 펠티어 소자 같이 이렇게 확 열을 쏠리게 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화재가 안 일어날 정도로면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크기를 틀리게, 다른 금속이라도 크기를 틀리게 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돈도가 좀 텅스텐 같은 것은 오래 머물잖아요, 전기가. 그래서 텅스텐은 필라멘트의 재료를 사용하는데 텅스텐이라 여러 가지 금속에서 전기가 오래 머무는 놈을 해주면은 전기가 확 끌어당기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대신 발열이 생기죠.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열선 코일 같은데, 열선 코일에 금속인지 뭐가 됐든 거기다 오목한 홈을 파주면 파워가 세진다. 필라멘트도 그러는데요. 오목한 홈을 파주면 거기가 발열이 발생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빛도 이제 아주 적당한 크기로 미세하게 넣으시면 되겠죠. 필라멘트의 특정 부분에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런데 이렇게 좀 넣어주면은 거기가 발열은 좀 생기는데 빛은 더 많이 발하는, 전기가 축적이 되니까. 그래서 적절한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열선도 그러냐? 열선도 그렇습니다. 열선 같은데도 이렇게 열을 잘 견디게, 끊어지지 않게 필라멘트도 종구 만들 때부터 유리석용 코튼 예사라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하는데 형광등도 그러하다 하시면 제기술. 모든 전선과 전기선, 통신선은 유리석용 코튼 예사라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합니다. 구리선이 됐든 뭐가 됐든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전기돈도도가 틀린 놈을 하나의 금속판에 이렇게 하나의 금속판에 배치를 해놓고 전기를 딱 걸어주면 전기보다 전기분해법, 열분해법, 고열이 일어나면서 수소산소가 보다 많이 추출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오토바이 엔진이나 자동차 엔진 같은 거, 어떤 회전축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거나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일부러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입자나 가루에 대중소가 들어가는데 이건 모터 발전기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선 안에 구리선, 송전선은 피해복 없이 대중소. 그럼 이제 자동차 이렇게 회전, 그다음에 연료가 뭐가 됐든 오토바이 회전들을 할 때 생산이 됩니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뭐 태양광 패널 같은 거, 태양광 이렇게 패널이 있다. 그러면 집안에 이렇게 딱 설치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런 회전축을 돌린다면 전기가 마저 생산되겠죠. 이것도 YTN의 어떤 이렇게 태양광 소개하실 때 그 업체가 뭘 넣던데 기술은 설명 안 하셨어요. 근데 제 기술이니까 알아봤죠. 그래서 그걸 쓰시면 안 됩니다. 무단으로 이렇게 쓰시는 게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제 기술이 맞다면 쓰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풍력 발전기를 이렇게 크든 작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풍력 발전, 이게 이제 어느 방향에 돌아가든 돌아가는 거예요. 회전축에서 전기를 생산하시는데 바닷가 같은데 5m, 10m짜리 딱 해가지고 교체도 쉽잖아요. 지금은 너무 커서 풍력 발전기가
교체 한 번 교체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고 이게 1년 전기 한 거 다 날려버릴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이 더 낫다. 풍력 발전기 이렇게 해서 물레방아식으로 해서 방향이 엉뚱 들어가 대전초들에 전기 생산하고 바닷물에 띄워가지고 이 방식으로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숫자만 많으면 전기 생산하거나 이렇게 바닷물이나 강물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회전을 갖고 나간 방방을 해갖고 물레방아를 떠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엔진을 작게 만들지 크게만 그걸 이제 드론에다 장착을 해서 하나의 회전축에 프로펠러기를 여러 개 돌려가지고 장거리 타격 오토바이 보면 본체까지 해가지고 5리터면 200km를 간다. 그럼 하늘에서는 더 거침이 없이 더 멀리 가는데요. 고공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면은 적어도 3, 400km는 거뜬하지 않겠느냐. 오토바이 엔진을 좀 개조해서 작게 만들더라도 드론에 탑재해서 싸게 오토바이 엔진 뭐 몇십만 원 합니까? 엔진만으로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회전축에 프로펠러기를 돌려서 멀리 보낼 수 있다. 이게 위아래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거 전 세계 대박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싸니까 싸게 대량 생산해서 300km, 400km 타격할 수 있는 드론 만든다면 파워도 좋아요. 오토바이 엔진은. 그래서 여러 개 달아도 되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렇게 해서 발전기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인버터 발전기 같은데도 이렇게 오토바이 엔진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버터 발전기에다 배터리를 달자 또는 이렇게 석유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110이나 220도 꽂아갖고 할 수도 있게 하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용 배터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파워뱅크가 이제 있는데요. 가정용 배터리에서 110이나 220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또 파워뱅크 회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용 배터리를 이렇게 전기만 언오프 시키면 곧바로 이렇게 나가도 거기서 충전했던 데서 이렇게 급한 냉장고 음식 먹게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파워뱅크로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뭐 오토바이 좀 있잖아요. 오토바이 엔진을 갖다 개조해서 매연 저감 장치를 만들고 공기 탱크 방식으로 공기를 주고요. 그래서 공기만 충분히 들어가거나 산소를 좀 섞어주면 매연이 상당 부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토바이 양쪽에 엔진 두거나 아니면 이게 가운데 엔진을 둬서 양쪽에 바퀴를 돌려요. 그렇게 해서 승용차를 만들 수 있다. 화물차도 만들 수 있다. 연결해 가지고 기차처럼 쭉 해서 만들거나 버스도 만들고 화물차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싼 이런 자동차가 나오는 거거든요. 매연 저감 장치만 없애면 되는데 카브레터에다가 제가 압축기를 달아가지고 한다 그랬죠. 이게 카브레터는 비행체도 쓰고 배도 쓰고 그래서 어떤 오토바이도 쓸 수 있고 또 자동차도 쓸 수 있는데 그때 압축기 달아서 하는 기술 또는 이렇게 공기 탱크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드론 같은데 비행체는 터빈 방식이잖아요. 비싸단 말이에요. 공기 탱크 방식으로 각도를 여러 군데에서 빨아들이면 공기를 제법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각도를 여러 군데서 빨아들인 거. 그걸 압축해서 이게 통로 형태를 좀 압축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하거나 공기 탱크를 만들어서 컴프레셔처럼 압축을 비율을 조절해서 연소 시간에 넣어주거나 비행체 사방에 그것을 내뿜어 가지고 공기망으로서 초공동원에처럼 움직인다 라고 수직 이착륙 때도 사용해요. 수직 이착륙 때도 연소 기관에서 이제 연소 기관에서 수직 이착륙 때도 비행체 기술에서 주된 것은 여기 보는데 일부러 작은 소형 연소실을 통해서 앞으로 공기를 물리치는 방식. 이것을 공기가 어떤 비행체 사방으로 내뿜어서 공기를 물리치면서 보통 앞으로 진행할 때는 앞에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물리치면서 가는 기술 또는 압축 공기를 내뿜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공기를 물리치는 압축 공기를 이제 회전 방식으로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내뿜어줘요. 그래서 공기막을 형성해서 비행체가 이렇게 저항 없이 원래는 비행체 몸체를 부딪혀야 되는데 공기가 대신 물러거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거나 비행체에 잠수정해도 돼요. 제 밑에 사선으로 이렇게 내뿜어갖고 공기를 이렇게 비행체를 들어올려주거나 잠수정을 들어올려주는 가변식으로도 낼 수도 있어요. 이게
들어올려주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공간을 미끄럽게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는 이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공기 탱크 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하게 되면 공기 탱크를 여러 개 둘 수도 있고, 연소기관은 비행체다거나 앞뒤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비행체에 연소기관을 둬가지고 미사일을 떠보면, 지금 비행체는 선호 방식이죠. 싹 피하면 되고 미사일을 딱 피하. 잠수 정도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도 이거 같이 할 수 있어요. 컴퓨터 조정으로 하시면, 수직 이착륙 할 때도 이것을 밑에서 소형 이렇게 공기 탱크 방식은 터빈 방식이 아니까 연소기관을 연소실을 많이 둘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가스레인지 보면 강불, 약불, 중불이 있듯이 이렇게 떠오를 때 이걸 사용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프로펠러 하나의 회전축이 여러 개 프로펠러 돌리는 그런 것을 같이 동원할 수도 있어요. 프로펠러를 아래 위로 둘 수도 있고, 아래만 둬가지고 같이 돌리면서 이렇게 연소기가, 작은 연소기나 수직 이착륙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압축 공기를 회전 방식으로 같이 내뿜어서 연소기 안에 추진을 좀 더해주는 거예요. 비행체가 추진할 때도 제가 주변에서 압축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불꽃이 나갈 때 추가로 공기를 집어넣어서 추진력을, 이렇게 여기다 공기 넣으면 이게 공기가 합해져 가지고 추진력이 더 더해지죠. 공기가 이게 휘말려 들어가면서 파워를, 속도를 좀 높여줘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수직 이착륙 때도 사용하고 비행기 추진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행체에 360도로 배치해 가지고 이것을 가운데로 양력이 모이게 해가지고 소형 이렇게 안에 연소실까지 같이 동원해서 땅을 태우지 않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변을 할 수가 있고요. 사선으로 내뿜어서 양력을 가운데로 모이게 해서 비행체 수직 이착륙에도 사용할 수 있다. 기술을. 미사일 같은 데도 그러면 이렇게 앞에 압축 공기를 내뿜거나 해서 살짝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불꽃은 감추면 되죠. 이렇게 해서 미사일에는 할 수도 있고, 초공동어뢰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초공동어뢰도 물을 내뿜거나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아예 주된 것은 여기서 하면서 여기서 살짝 작은 연소기 안에 통해서 앞을 물리치면서 속도가 빠르다는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